안녕하세요. ADHD 성향의 자녀와 매일 힘겨루기 하느라 지친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끝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후경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진짜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어떠세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의 서두에 나오는 이 시의 한 구절처럼 아이를 향한 미안함과 걱정, 속상함이 뒤섞여서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죠. 바로 이 복잡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마음의 폭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ADHD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겪는 그 죄책감, 불안감, 때로는 정말 솟구치는 분노까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 마음의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ADHD가 대체 뭔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증상을 통해서 말이죠.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우리 아이가 좀 유별나다, 산만하다 이런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의 실행 기능, 그러니까 계획하고 집중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다르게 발달하는 신경 발달 장애라는 점, 이걸 아는 게 모든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보통 ADHD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주의 산만,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정말 매일같이 마주하고 씨름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릴 때 잠깐 겪고 지나가는 문제일까요?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에 성인이 무려 42%나 돼요. 이건 아이 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인기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배. 지난 30년 동안 ADHD 유병률이 이렇게나 늘었다는 건데요. 이건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전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의 행동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라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진화적 불일치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옛날 사냥꾼에게는 주변 소리에 즉각 반응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경계하는 게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이었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기질이 지금의 학교 교실에 오면 어떨까요?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하는 문제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기준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을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문제는 부모님 탓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내 탓이 아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부모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부모의 진짜 역할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것 말이죠. 물론 병원도 가고 전문가 상담도 받고 이런 외부의 도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약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치료사 선생님이 24시간 아이 곁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는 핵심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부모가 직접 배우고 훈련받아서 내 아이의 최고 전문가이자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의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부모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돕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아이의 성장을 이끌고 흔들리는 관계를 바로 세워줄 구체적인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둥만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세우면 됩니다. 첫째, 사랑과 신뢰. 둘째,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뒤집는 역발상입니다. 첫 번째 약속부터 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 비판 없는 신뢰. 말이 식지 참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책임감이고 신뢰는 헌신입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이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마는, 아빠는 네가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이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안정감과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조급해하는 대신 우리 아이만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것. 100점 맞았네가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과정을 격려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숙제가 있다면 재촉하는 대신 옆에 앉아 아이의 속도에 맞춰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진짜 기다림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아이의 부족한 점, 문제 행동을 고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의 가진 특별한 강점, 그 아이만의 천재성을 찾아내고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고 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아이의 진짜 잠재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숨겨진 잠재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맨날 문제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행동들이 사실은 엄청난 강점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과잉 행동은 사실 지치지 않는 열정일 수 있고요. 한 군데 집중 못하고 생각이 흩어지는 주의 산만은 틀에 갇히지 않는 창의력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그 충동성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모험심일 수 있죠.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아이는 정말 흙 속에 묻힌 보석 같아요. 이미 그 안에 반짝이는 가능성을 품고 있죠. 부모의 역할은 그 보석을 캐내거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를 덮고 있는 흙먼지를 부드럽게 털어주고 보석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지금,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아주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한마디.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그 아이의 모든 가능성을 온 마음을 다해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이 말. 이 믿음이 담긴 한마디야말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의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과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